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풀일러스트에 이어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를 작업해 보도록 할 겁니다. 디자인은 같은 친구를 이용할 거고요. 그 친구를 이용해서 모바일 게임이나 요즘 나오는 가챠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게임들에 나올 만한 캐릭터들 디자인을 혹은 일러스트를 한번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라고는 했는데 사실 이 명칭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인게임 일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캐릭터 일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공통점은 뒷배경이 투명화되어서 캐릭터가 단일로 들어가는 그런 일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뒷배경이 투명화되고 캐릭터가 단일로 들어가는 일러스트. 보통 그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의 일러스트들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것들도 약간씩 변동이 좀 생기고 있긴 합니다. 배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물이 들어가는데 잔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캐릭터가 주가 아니라 배경이 주가 되는 일러스트가 포트레이트 일러스트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변수가 좀 많이 생겼죠. 이거로 인해서 연출의 자유도는 높아지긴 했지만 작업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끌어올려져 버리는 게 아무래도 좀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는 캐릭터만 서 있는 단일 일러스트만 좀 진행할 수 있어도, 즉 내가 캐릭터만 그릴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시기였었는데, 사실 최근에 오면서 이제 인게임 일러스트를 좀 그리려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배경을 그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사물 묘사도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확실하게 일러스트 작업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는 이전에 작업했던 프릴러스트와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아까 이제 요즘 나오는 일러스트들은 배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 차이는 이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는 이 모양 자체가 네모나지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 말 그대로 캐릭터의 실루엣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상이 됩니다. 뒷배경이 투명화가 되어서 들어가서 게임에 맞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뜨고 여기 캐릭터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서 풀일러스트를 구성할 때는 이 네모라는 화면 자체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가 서 있고 뒤쪽에 배경이 있으면은 이 캐릭터와 뒷배경의 시선 연결 같은 것들도 신경을 쓰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 시선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 또한 같이 신경을 썼었죠. 하지만 이 포트레이트 일러스트에서는 시선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까지나 캐릭터가 정말로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없는 제약들이 아무래도 좀 생기는 편이고요. 계약하면서 이제 잘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보통 제약이 걸리면은 많이 걸리게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짚어두면 첫 번째로 역시 라이팅이에요. 저희가 배경이 있는 일러스트는 배경이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아닌 배경이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잘 보이지 않는 라이팅을 써도 분위기만 알맞게 들어간다면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무드가 될 수 있긴 한데 이쪽 캐릭터 단위로 들어가는 포트 일러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 자체가 이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고 이 캐릭터가 뭐 때문에 매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시선이 집중될 필요가 있어요. 때문에 그 캐릭터의 시선이 잘 가지 않는 라이팅은 좀처럼 사용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때문에 라이팅의 제약이 아무래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역시나 배경 자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곳들을 제외하면은 쓸 수 있는 게임이나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배경이란 요소를 사용하는 게 좀 막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캐릭터의 주변을 좀 화려하게 꾸며주기 위해서 이펙트나 이제 공간을 보여줄 만한 사물을 집어넣는 걸로 이 배경이라는 아이템들을 대체해서 연출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와 배경 부분을 막 오가면서 조절했던 밀도 분배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캐릭터 내부를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만큼 묘사의 필요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즉, 이 캐릭터 내부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묘사가 많던가 디자인이 디테일하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일단 이 묘사량에 있어서 차이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 있어 입체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뒤쪽 배경이 들어가는 연출에서는 사실 이걸 의도적으로 평면적으로 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뒤쪽 배경과 캐릭터를 약간 평면적이게 구성해서 이집트 벽화 마냥 평면적인 것 자체가 아트다라는 느낌으로 구성을 할 때도 존재를 하는데 일러스트에서는 근데 이런 그 캐릭터가 들어가는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즉 인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 일러스트에 그런 연출을 쓰기에는 너무 과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캐릭터의 입체감도 많이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전 디자인했던 캐릭터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이 캐릭터로 하여금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섞어 써가면서 그 시선들을 또 끌어가면서 앞서 배웠던 실루엣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캐릭터의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썸네일을 짜보도록 할 거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역시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가 어떤 자세로 서 있을지 생각을 하긴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는 프릴러스트 그릴 때랑 동일해요. 저희가 어떤 일러스트를 그리든 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캐릭터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파트가 어디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무드가 어떻고 이러한 것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좀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역시나 저는 이번에 또 캐릭터의 얼굴과 이빨 부분 딱 여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고요. 프릴러스트 때랑 동일하게요. 다만 조금 차이점은 지금 하는 일러스트에서는 지팡이를 좀 보여주고 싶네요. 이전 프릴러스트 작업할 때는 이 지팡이가 아무래도 요소상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저 지팡이도 좀 화면 안에 집어넣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즉 주제부는 캐릭터 페이스, 부주제부가 지팡이, 그 후 완전 서브로 들어가는 게 뒤쪽에 있는 크리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캐릭터랑 이제 뒤쪽에 있는 사물들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역시나 캐릭터 자체의 집중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 만큼 캐릭터의 인상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꽤나 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거는 이전 프릴러스트 때랑 동일하게 캐릭터 페이스 근처에서 투시를 틀어주면서 얼굴은 약간 로우 앵글, 상체는 약간 하이 앵글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이 앵글이 심해지게끔 들어가서 이 캐릭터가 서 있는 공간을 표현해주도록 할 거예요. 보통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작업할 때는 투시가 들어가더라도 배경 있는 일러스트 그릴 때 마냥 엄청 과투시를 집어넣거나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과투시를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캐릭터의 디자인이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 시선의 높이가 특별히 로우 앵글이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깨춤 쪽에 이쯤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앵글이 점점 하이 앵글이 되어서 바닥 쪽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공간이. 이 캐릭터가 서 있는 이 공간을 계속해서 짐작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는 약간 화면 앞쪽으로 내미는 걸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 앞으로 내밀면은 또 부담스러우니까 이번 그림은 표현할 게 많잖아요. 만약에 넣을 게 캐릭터랑 지팡이밖에 없으면은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지팡이를 큼지막하게 보여줘도 괜찮겠지만 저희는 그것 말고 뒤쪽에 있는 이 크리처에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지팡이가 주장감을 너무 가져가면 안 좋을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지팡이는 약간 옆으로 손동작 같은 거에서 캐릭터의 개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지팡이의 각도는 이렇게 기울여줘서 캐릭터의 바디를 끊어주게끔, 즉 위에서 아래로 가는 요 시선 자체를 한번 S자로 베베 꼬아줬는데요. 캐릭터의 주장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겠죠. 여기 캐릭터의 주장감을 늘린 상황에서 그걸 한번 끊어서 조금 더 그 주장감을 늘려줬어요. 이전에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잡았던 부분이었죠. 요 지팡이가 만약에 캐릭터와 나란히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시선이 진행하는 데는 편하겠지만 집중도를 끌어올리기가 좀 힘든 구성이 된 만큼 이 친구 지팡이를 이제 바디 쪽을 가로지르게끔 설정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강렬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출해 보도록 하죠. 각도를 조정하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아가 봅시다. 썸네일 스케치 때는 인체를 잡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무드를 잡는 데 집중하면서 얼굴만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죠. 전체적인 실루엣은 마른 목골 구성을 역시나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매 의욕을 조금 자극시켜야 되는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특성상 저희가 캐릭터가 나오면 뽑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특성상 이제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좀 화려해 보인다라는 게 좀 기반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가끔 이거를 좀 깨뜨리는 게 저레벨 캐릭터 그릴 때, 뭐 삼성이라던가 이성이라던가 게임에 나오는 좀 잠복 캐릭터들 그런 걸 그릴 때는 약간 좀 참긴 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 외주로 작업을 하면 5성 캐릭터를 많이 작업하고 하니까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캐릭터가 좀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실루엣이죠. 저희가 실루엣에서 마른 목골 실루엣은 캐릭터를 화려하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서 저는 조금 더 하단부에 요소를 많이 배치시켜 줄 겁니다. 왜 굳이 하단부에 배치를 많이 하냐면 공간이 보여야 되는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특성상 그 위쪽에 요소가 많이 배치되면 캐릭터가 귀여워지는 건 좋긴 하지만 그러한 공간을 보여주는 게 좀 힘들어져요. 캐릭터를 감싸고 있는 뒷배경을 연출할 때 이 뒷배경 자체가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얼굴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좀 요소를 많이 배치시켜서 안정감을 늘리는데 치중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하단부에 좀 베이스를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역삼각형 구도를 못 쓰는 건 아니고 저도 쓸 때가 있긴 해요. 그 캐릭터가 정말로 쾌활한 성격이라서 어떻게든 간에 그러한 액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역삼각형 구도를 쓰긴 하는데 그 대체적으로는 이제 삼각형 구도를 조금 더 따라간다는 느낌. 마름모를 기본 베이스로 삼각형을 약간 섞어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캐릭터의 틀이 잡혔으면은 조금 축소해주고 삼각형 느낌을 아직 안 넣었죠? 머리카락도 위쪽으로 들렸고 뭐 내가 삼각형 느낌 써놓는다면서 그런 건 안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을 이 크리처로 하여금 집어넣을 거예요. 얼굴을 아래쪽으로 주고 싶은 인상은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 만큼 이 뒤쪽에 있는 크리처에 약간의 액션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저희가 캐릭터의 동작을 구성할 때 그 동작에 스토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앉아있다 vs 앉아서 손을 앞으로 내지르고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앉아서 손을 내지른 쪽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쪽에 있는 크리처도 가만히 있다 vs 가만히 있진 않고 입을 벌리고 있다.
라는 간단한 액션만 좀 추가가 되어도 훨씬 역동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을 벌려주면서 촉수로 뭐 캐릭터 다리를 이렇게 오가고 있다거나. 아까 공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그러기에 참 좋은 아이템이 이 크리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촉수로 하여금 아까 저희가 보여준다고 했던 바닥 투시, 이 친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죠. 조금 더 촉수해야겠네요. 실루엣을 가로로 넓게 쓰면 쓸수록 그림의 스케일이 커지는 만큼 단점으로 따지면은 이제 캐릭터 자체에 집중을 하는, 즉 캐릭터 얼굴을 보는 게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 캐릭터를 화려하게 연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구성이 돼요. 때문에 보통 인게임에 일러스트가 들어갈 때 1차 각성이라고 하면 보통 화면 왼쪽에 보이는 가만히 서 있는 구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화려하게 들어가야 되는 2차 각성이라던가 뭐 정예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들어갈 때 대부분 스케일이 좀 가로로 커지면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뒤쪽에 촉수를 한 바퀴 크게 이렇게 감아주는 걸로 팔자형 구도도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선과 실루엣을 할 때 말씀드렸죠? 이러한 구도들은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얘는 마른 목, 삼각형, 팔자형 등등이 섞이게 되는 구성이 되는 거겠죠. 애매한 각도들을 조정해주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이 시점에서 이제 2차 스케치를 들어가게 될 텐데 2차 스케치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셀프 피드백을 계속해서 거쳐줍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자고요. 캐릭터의 얼굴과 가슴 위쪽 부분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집중이 되는가, 로우 앵글, 미들 앵글, 하이 앵글이 표현되었고 이쪽 구간에 감싸는 뒤쪽 촉수까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캐릭터 페이스 쪽이 확실하게 주제부로 작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앞으로 내밀어진 지팡이 덕분에 이 지팡이의 디자인도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시선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촉수가 보이는,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그 순서가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셀프 피드백을 거치면서 2차 스케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실전을 뛰게 되면은 썸네일 스케치도 그렇고 그 대체적인 시안들을 2개, 3개 이 정도는 짜서 보내주는 게 보통 예의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약속 같은 느낌이에요. 그 시안을 3개 정도 보내주는 거. 뭐 실제로 계약서에 써서 올 때도 되게 많고요.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이러한 러프를 좀 많이 뽑아보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인게임 일러스트를 좀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는 약간 명일방주나 백야극광이나 이런 게임들을 좀 존경해서 그 게임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캐릭터 디자인을 해서 그 친구를 하여금 1차 각성, 2차 각성을 나눠서 그려봐라 라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좀 무난한 스탠딩 일러스트가 나올 때가 많아요. 좀 왼쪽 같은 느낌. 그거 아니면은 이 뒷배경이 들어간 연출을 좀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인게임에 들어갈 만한 일러스트를 구성하라고 하면 좀처럼 이제 스케일이 커지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고 왼쪽처럼 이제 그 친구를 거기서부터 약간 발전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앞서 진행한 게 1차라고 치고 이 친구를 뭐 각성한 캐릭터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서 배웠던 시선 처리나 실루엣이나 뭐 혹은 라이팅이나 이런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 가면서 계속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서 있을 공간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속 감각을 키워서 나중에 실전에 바로 투입되는 그게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나는 게임 캐릭터를 그려보고 싶어, 게임 일러스트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나중에 이런 일러스트 연출을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들어도 내가 연출하고 싶은 건 알겠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알겠어. 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긴 한데 그걸 표현하려면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나는 이 강의를 봐도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저희 초반에 했었죠.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캐릭터의 옆구리 부분이었어. 그쪽 구간의 디자인이 내가 봤을 때 좀 재밌어서 이 옆구리 부분의 디자인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옆구리가 강조되는 일러스트를 계속 찾으세요. 이제 그 친구를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 보여주고 싶은 게 다리 라인이었어. 그럼 다리 라인이 강조되는 일러스트를 찾아서 참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 화면을 구성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알려줬다 라는 거는 사실 이 커리큘럼에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럴게. 결국에 그런 부분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엄연히 다수 존재하고요. 그런 경험은 제가 메꿔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대신 그 경험을 메꿀 수 있는 요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을 메꿀 수 있는 것, 즉 감을 메꿀 수 있는 거는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써서 내 머리만으로 안 되는 거는 자료를 이용해서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그 친구 또한 내 머리로서 쓰는 거고요. 약간 머리를 서포트해주는 도구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일러스트를 접근하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감으로 그리시는 분들에 비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스사삭 하면은 느낌이 나오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시간을 투자했을 때 확실하게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즉 본인이 구상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물에는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올바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그려야 되는 걸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경험이 되게 없으신 분들도 그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처음 그리는 것 치고 되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존재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료를 굉장히 잘 써. 자료를 굉장히 잘 쓰고 본인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들인 시간에 비해서 그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확고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잦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명확히 하고 일러스트 진행할 때, 포트일러스트 진행할 때, 풀일러스트 진행할 때 명확히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써주면 돼요. 못 쓰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거에서 채우면 되는 거야. 때문에 저희는 이 본 커리큘럼에서 쓸 수 있는 요소와 쓰지 못하는 요소, 쓰면 좋은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해가지고 이제 무기로서 써먹으면 된다 라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2차 스케치 진행 중입니다. 치마가 좀 커졌죠? 약간 줄여주고 다리 쪽 디자인도 뭐 보여주고 자 이렇게 촉수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어떤가요?
이제 게임에 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일러스트 구성이 어느 정도 나오죠. 전체적으로 마른 먹고를 유지하면서 삼각형 느낌이 많이 섞였고, 팔자형 구도를 이용해서 캐릭터 얼굴 쪽에 집중 많이 시켜줬고, 보여주고 싶었던 순서에 맞춰서 캐릭터 지팡이, 뒤쪽에 있는 촉수까지 순서에 맞춰서 보여줬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일이 많이 커진 만큼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얼굴이 좀 더 보일 수 있게끔 여기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앞서 데포르메 때 배웠던 상황에 맞춘 데포르메가 되겠죠. 전신 일러스트에서 이제 캐릭터의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때 의도적으로 캐릭터의 페이스를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얼굴을 보이게 해주는 연출. 데포르메는 이런 식으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의 구성을 해봤으니 다른 느낌도 한번 내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앞서 캐릭터의 자세가 꽤나 강하게 들어갔고, 그 뒤쪽에 있는 크리처가 그 캐릭터를 보좌해주는 역할로 이제 일러스트가 구성되었어요. 두 번째로 해볼 것은 이제 이 캐릭터는 가만히 서 있고 뒤쪽에 크리처를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걸로, 혹은 배경을 약간 연동시키는 것으로 스케일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음식의 간과 같아서 이제 캐릭터의 맛을 늘리면은 주변의 맛이 좀 줄어드는 거고, 캐릭터의 맛을 좀 빼면은 주변의 맛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긴 해요. 다만 어디까지나 캐릭터가 주제다 라는 그 전제가 깨지지 않을 뿐이지. 자, 약간 작게 해서 옆으로 빼고, 두 번째로 해볼 구도에서는 캐릭터는 좀 차분하게 있을 거예요. 강렬한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긴 할 건데요.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이용해 약간 역삼각형 구도에 가깝게끔 이 하단부를 좀 키워주긴 할 겁니다. 역시나 아래쪽에 나중에 크리처가 들어가서 삼각형 구도를 완성시켜주긴 할 거예요. 캐릭터의 페이스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캐릭터의 개성 포인트는 아무래도 얼굴 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 캐릭터는 얼굴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다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얼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빼면 돼요. 근데 아마 7, 80% 정도는 얼굴을 먼저 보여주는 구성이 나올 거야. 어쩔 수 없죠. 캐주얼 캐릭터는 일단 예뻐야 되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썸네일에서는 느낌 내는 걸 위주로 해주고, 인체 비율 맞추는 거는 나중에 해줍시다. 초반에 너무 신경 쓰면은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원하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지팡이를 캐릭터와 완전 교차되는 느낌으로 넣어줄 겁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교차시켜주면은 캐릭터 자체가 십자가 쉐이프가 되는 만큼 가운데 구간에 있는 이 캐릭터 자체에 시선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시선이 캐릭터에 충분히 몰리게 되었으니 뒤쪽에서 난리를 쳐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지껏 없었을 정도로 뒤쪽에 크리처를 난리를 내줍니다. 캐릭터 쪽으로 시선이 어지간히 몰리지 않았을 때
이런 행동을 해버리면은 크리처가 주제가 돼버릴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지팡이를 교차시켜준다거나 뭐 캐릭터를 뒤쪽 배경과 다르게 차분하게 세워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캐릭터 쪽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니만큼 이제 뒤쪽을 이렇게 난리를 쳐서 연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캐릭터와 난리가 난 주변 배경, 이거는 상당히 갭이 되고 아무래도 그 캐릭터의 좀 공포감이라던가 좀 무서운 느낌 좀 줄 때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겠죠. 이질감이라도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감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 어찌 보면 간단하지 않은 좀 재밌는 이론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재밌는 이론 하나 만져주면은 불쾌한 골짜기라는 이론이 있었죠. 캐릭터가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 매력도가 증가하는데, 그렇게 증가하는 매력도가 일정 수준에서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거. 매력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이 구간. 이 구간을 보고 저희는 불쾌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캐릭터에 약간 공포감 같은 걸 넣어주고 싶을 때, 호러틱한 분위기를 좀 주고 싶을 때는 일부러 이 골짜기를 살짝 건드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돼. 전 그 중에 하나로 가만히 있는 캐릭터와 난리가 난 뒷배경, 이 사이에서 나오는 부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뒤쪽에 안개 같은 걸 표현해서 역시나 가로를 최대한 실루엣을 많이 늘려주고요. 공포스러운 느낌을 강화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캐릭터 자세가 굉장히 좀 단조로워지긴 했지만 이 사이에서도 약간씩 흐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세가 적을 때 흐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시선이 흘러가는 선의 끝부분이 중요해요. 끝부분이 뭐예요? 발은 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끝부분은 얼굴이 되겠죠. 즉 이렇게 된 선과 이렇게 된 선이 있으면은 분명히 여기 중간 부분은 얘가 덜 꺾였잖아요. 근데 끝부분이 많이 꺾여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조금 더 많이 꺾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곡선의 끝부분만 꺾였을 뿐인데도. 그렇다면 이 캐릭터의 페이스를 이렇게 꺾어주고 어깨도 얼굴과 반대가 되게끔 꺾어서 인체의 콘트라포스트를 만들어주는 걸로 좀 더 이 캐릭터의 느낌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한 2차 스케치를 좀 들어가게 되면은 치마는 약간 로우 앵글로 연출해서 약간 들렸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그것 말고도 저희가 캐릭터를 보는 시선의 높이가 대부분 어깨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를 약간 밑으로 내려서 로우 앵글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그 캐릭터 자체가 약간 거대해 보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위압감을 좀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해서 로우 앵글로 봤을 때랑 하이 앵글로 봤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위압감이 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자잖아요. 보통 귀여운 캐릭터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구도가 많고 약간 고압적인 캐릭터, 뭐 누님이라던가 여왕님이라던가 그런 캐릭터들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한 이미지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 저희가 쓰게 되는 이미지들은, 이미지라는 아이템은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하는 대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에 쓰이는 중요 포인트들은 저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거를 의식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수업의 핵심 내용은 결국엔 그겁니다. 본인이 이때까지 쓰던 것들이 있어요. 다들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림을 한 번이라도 그려보신 분들은 그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했던 걸 그렸을 거기 때문에 그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래야 예쁘다, 이래야 귀엽다, 이쪽이 난 좀 더 매력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근데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캐릭터는 이래야 귀엽다, 이걸 누가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좀 힘들거든. 근데 딱히 누가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좀 정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때 캐릭터가 조금 더 귀엽게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때 조금 더 고압적인 느낌이 생기는구나 등등을 스스로 일러스트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앞서 자료 공부 얘기했었죠. 그 자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한번 본인 스스로 규정을 해놓고 의식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면은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 캐릭터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캐릭터랑 주변 시선들을 교차시켜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름모 느낌에 가까운데 앞서 진행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시선이 몰렸죠. 그런 만큼 차분한 느낌이라 될까요? 안정적인 느낌은 왼쪽이 조금 더 강한데 공간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거. 근데 그 불안정한 느낌 덕분에 공포감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게 이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성 가능합니다. 한 개 좀 더 해볼까요? 이번에 해볼 거는 그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항상 캐릭터가 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캐릭터가 앉아 있어도 되고 누워 있다라는 상황을 구성할 때도 가끔 존재합니다. 누워 있는 걸 어떻게 이런 일러스트로 그리냐? 뷰 자체를 탑뷰로 보게 되는 거죠. 누워 있는 캐릭터를 하늘에서 본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뒤쪽에 배경을 이불 같은 거 조성해서 이불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이불 자체가 일러스트 전체의 쉐이프가 된다거나 그런 구성도 가능은 해요. 자주는 안 쓰겠지만요. 어떻게든 간에 조건이, 이제 필요한 조건은 그거예요. 캐릭터에 확실히 집중이 되는가, 공간이 잘 보이는가, 캐릭터가 주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이 좀 드는가, 즉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만 부합된다면은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도 어찌 보면은 제약이 좀 적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 프릴러스트에 비해서는 제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역시나. 그렇긴 한데 그렇게 그렇게 빡빡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한 개 더 짜보도록 하죠. 이번에 짜볼 거는 뒤쪽에 있는 크리처, 이때까지는 캐릭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지팡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선이 연결이 되었었는데 이번엔 한번 이 지팡이는 거의 사이드로 빼버리고 뒤쪽에 있는 크리처를 캐릭터와 연동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이 크리처의 캐릭터가 걸터 앉아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체적인 시선의 흐름을 또 계산해 보도록 하죠.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가는 시선을 줄 수도 있고 약간 이 시선 자체가 약간 이렇게 꺾이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시선이라면은 아무래도 정면에서 바라본 느낌으로 캐릭터를 앉혀주는 게 좋을 것이고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거라면은 마찬가지 캐릭터가 좀 반측면으로 이렇게 걸터 앉아 있으면 좋겠죠. 어느 쪽이든 매력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전자 쪽, 시선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는 좀 차분한 느낌이 들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번 캐릭터에서 내가 주고 싶은 느낌은 어디까지나 강렬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런 호러틱한 느낌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즉 이질감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자연스럽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두 번째 아닌 캐릭터가 S자로 들어가는 구성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즉, 처음 했던 일러스트랑 동일하게 그 캐릭터가 자세가 강하고 뒤에 배경 요소들이 캐릭터를 감싸주는 느낌으로 일러스트가 조성되게 될 거예요. 인체는 최대한 많이 그려서 언제든 좀 편하게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1차 드로잉은 부담감 없이 그리는 게 가장 부담이 됩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체를 부담 없이 그리자 라고는 하지만 사실 2단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율 맞추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10분, 20분 금방 가고 처음 표현하고 싶었던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멈춰야 돼요. 본인이 계속 인체에 신경 쓰고 있는 시기가 될 때 스스로 한번 검거해야 됩니다. 인체 맞추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스스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러프하게 틀려도 되니까 느낌을 담아내는 데 집중을 해주도록 합시다. 역시나 이번 그림도 캐릭터가 좀 작게 나오는 구성이 되니까 페이스의 크기를 좀 늘려줄 거고요. 앞서 썼던 이론 얼굴 끝부분 약간 꺾어주는 걸로 기존에 주려고 했던 요 흐름 있죠? 이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줘볼게요. 얼굴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페이스는 중요하니까요. 간단한 의상 실루엣도 표현해주면서 썸네일 스케치에 근간을 다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나는 썸네일 스케치 할 때 이런 뭐 촉수 같은 거 하나 그리는 것도 나한테는 힘든데 뭐 이걸 뭐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처음 그릴 때는 사람 몸 하나 그리는 것도 힘들죠. 특히 뭐 팔다리 같은 어찌 보면 쭉쭉 뻗어있는 이런 통도 그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는 게 정 어렵다 싶으면은 면으로서 이렇게 칠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걸 보고 실루엣 드로잉이라고 해요. 면으로서 화면을 구성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방식을 지금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처음 진행할 때 이 방식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 캐릭터 스케치를 다듬는 과정에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약간 모티베이션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좀 많아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은 선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알려드리지만
난 이쪽이 더 힘들어. 난 이쪽이 오히려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면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해요.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재미난 트릭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이어 하나 생성, FX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외부 강선은 전에 썼었죠. 그래서 여기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오늘 쓸 거는 획이에요. 이 획은 말 그대로 내가 끄은 거 겉에다가 선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은 흰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겉부분에 검은색 선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전에 배웠던 거 비슷한 거 하나 이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획으로 뜨일 때 여기 오른쪽 위에 불투명도와 7이 있어요. 걔 중에 7을 꺼주게 되면은 이렇게 선만 남죠. 그럼 이걸로 이용해서 뭐 촉수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고 할 수 있겠죠. 캐릭터 머리카락 실루엣 잡기가 난 너무 힘들어. 머리카락 실루엣 잡는 게 난 너무 힘드니까 면으로 잡을래 하는 사람들 또한 뭐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더 쉽다 하시는 분들도 꽤 존재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스케치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난 이렇게 막막 긋는 거 안 되는데 대체 이 사람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면으로 그려보는 것도 테스트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지팡이는 몸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거의 안 보이게. 팔자형 실루엣을 앞서 썼던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캐릭터 주변에 촉수가 감싸주는 걸로. 계속해서 캐릭터 쪽으로 시선을 끌어당겨주도록 하죠. 자, 2차 스케치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런 썸네일을 짤 때 약간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제 본인이 배우고 있는 학생이다. 누구한테 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면 겁먹지 말고 그려보셨으면 해요. 내가 이거 나중에 묘사 어떻게 하지? 라는 과정에서 한두 개씩 지우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공부가 잘 안 되거든.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면은 이거 이만큼 저질러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좀 일을 벌려놓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중에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 수습이 안 됩니다. 실패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실패를 겁먹으면 안 돼요. 어차피 공부라는 개념에서 하는 것들은 실패하는 과정이에요. 때문에 최대한 좀 대범하게 그려보시길 바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30% 정도만 저질러놔. 거기서 수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들여서 셀프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좋은 자료들과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잘못한 건가? 그런 것들 계속 찾아나가는 독학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누구한테 가르침을 배우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혼자 하는 사람이. 다만 그렇게 해서 독학으로 얻는다고 이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독학으로 얻는 것들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으니까 슬퍼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이 일러스트를 좀 따라오면서 진행하시는 분들, 즉 제가 진행하는 이 방식을 따라하면서 본인이 지금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스케치를 하고 있다 하시는 학생분들도 최대한 좀 저질러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해도 될까? 네, 해봐요 한번. 안 되는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제 인생 신조기도 해요. 뒷일은 뒤에 생각하니까 뒷일이지. 앞서 걱정한다고
뭐 나오는 거 아니거든. 뭔가 캐릭터가 좀 어른스러워져 버렸네요. 얼굴을 좀 키워서 그 부분을 커버 쳐주자. 모자도 좀 크게 키워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리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평상시 제가 작업할 때 신경 쓰는 내용들과 동일한 거예요. 뭐 시선의 흐름이 어떻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떻니, 투시를 어떻게 보여줄 거니, 뭐 공간 어떻게 구성할 거니, 실루엣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전부 다 이제 제가 평소에 작업할 때 생각하는 내용들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인 만큼 지금도 한 번쯤 좀 멈춰서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은 셀프 피드백하는 과정 중간중간 거쳐주고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만큼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보통 하루에 좀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충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10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 체력도 다르고 작업에 쓸 수 있는 시간도 다르니까 그건 약간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1시간보다 좀 많이 긴 시간을 작업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만큼 그림은 엄청난 집중력을 잠깐 동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느슨한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어쩔 수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이 생기고 그 멍 때리는 동안 좀 무지성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그 한 번쯤 중간에 멈춰서 약간 스스로에게 스위치를 넣는다는 느낌, 트리거를 좀 밟는다는 느낌으로 멈춰가지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맞나 그 검증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러한 시간을 정말 내가 가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을 할 때 뭐 단순히 2시간이나 뭐 3시간마다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 잠깐 멈춰서 그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그림을 보는 거죠.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모바일로 보내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집어 보는 사람도 있고 좌우 반전은 정말 많이 쓰는 방식이죠. 뭐 좌우 반전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그림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뭐 오류가 있진 않은지 내가 연출하고 싶은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계속 고민해 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러스트니까 혹시나 이제 너무 집중력이 좋아서 작업을 하다가 멈춰서 생각하는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알람 맞춰놓고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게 안 된다고 막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은 신경 못 쓴다. 뭐 부분적인 거 묘사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밸런스에 신경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일부분에 집중할 때의 집중력이 남들보다 강하다는 거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의 강점이 되는 거거든요. 장점과 단점 효율일체 좋게 생각하면서 약해지는 부분들만 잘 커버쳐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잡담하면서 이 친구 또한 2차 스케치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한번 나열해놓고 보도록 하죠. 총 3가지 구도를 짜보았는데요. 캐릭터가 조금 역동적인 느낌으로 들어가고 뒤쪽에 크리처가 그것을 보좌해주는 게 첫 번째. 캐릭터와 지팡이를 먼저 보여주고 크리처를 보여주는 순서로 들어갔죠. 그리고 캐릭터의 좀 공포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질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게 두 번째. 캐릭터 뒤에 있는 이펙트를 좀 강하게 넣어주면서 화려한 느낌을 좀 채워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왼쪽 거에 비해서 역삼각형 구도에 좀 가깝게, 즉 위쪽으로 체중을 좀 많이 실어주면서 불안정하지만 강렬한 느낌을 주는 구성으로 조성해봤어요. 캐릭터와 뒤쪽에 있는 크리처의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어준 게 세 번째. 아무래도 캐릭터가 입체적인 아이템 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앞서 그렸던 두 친구들에 비해 훨씬 더 공간적인 느낌을 예상하기가 쉬워지죠. 이쪽 앞에 있는 촉수도 그러한 것에 일조해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촉수, 그리고 캐릭터와 앉아있는 머리 부분, 촉수의 머리 부분, 뒤쪽에 있는 촉수, 이렇게 총 3가지 층으로 일러스트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층층이 나눠가면서 공간을 보여준 게 세 번째 케이스. 각자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형에 가까운 마른 목골 구도가 정말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전 이용이 가능한 친구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따라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캐릭터의 무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에 있어 뭐 귀여운 캐릭터를 연출할 때 또 어떻게 할지, 차분한 분위기를 줄 때 어떻게 할지, 그러한 내용들도 뒷수업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때 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 중에서 하나 정도 붙잡고 또 그 친구 선 따고 이제 배색해서 다음에 또 생러프 들어가는 과정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전 프릴러스트 채색 과정에서는 잘 알려드리지 못했던 명암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톱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